벌써 사흘 뒤로 다가왔는데요. 사흘 앞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시장 선거의 새누리당 후보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당 후보, 어르신들께 물어야 답을 알 수 있다는데요. 잠시 후에 왜 그런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를 지낸 김황식 전 총리가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하나씩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경선을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야당 지지 응답자를 배제한다면 민심을 반영하겠다는 여론조사 도입의 취지와 원칙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지난 두 차례 대선 후보 경선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 반영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지금 주장한 것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네. 여론조사도 이제 당심 반, 민심 반인데 네. 민심 확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빼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다 포함해서 하자 그런 내용인데 이유가 있죠, 저렇게 설명하는. 일단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김황식 네. 전 총리의 고향이 호남입니다. 네. 결국 김황식 전 총리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 야당 지지층에서도 확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 그 야당 지지층을 배제하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네. 여론조사 전체적인 민심을 물어야지 정확한 조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오전에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서 네. 오늘 그 정책 2차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결국은 야당 지지층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공방을 벌였는데 네. 오늘은 재밌는 것이 네. 정몽준 의원은 배제하자고 했고요. 네. 오랜만에 이해운 최고위원과 김황식 전 총리는 같은 목소리로 야당 지지층 넣어야 된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누리당 관련된 분이 한꺼번에 투표를 해서 당심 절반을 확인하고 네. 그 전에 일요일까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하는 것인데 그 규칙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아직 지금 마지막 토론회도 남아 있어서 네. 계속 공방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워낙 관심도 좀 떨어지고 네. 현장 투표로 인해서 네.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조직을 이용한 표를 원하는 후보는요, 그 역선택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야당 지지자는 빼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고요. 김황식 후보는 지금 추격자 입장에서 많이 근접했다고 봤기 때문에 룰 전장에서 밀리지 않겠다. 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저음자는 전직 총리, 저음자는 대법관 출신 이런 평가를 받았던 분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인데 오늘 회견 때 박원순 시장을 향해 굉장히 날선 공격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시장을 보면서 서울시 행정을 이념과 정쟁의 도구, 개인의 대권 야심 무대로 이용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시민운동가형 시장 손에서 서울을 되찾아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서울, 엄마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이제 일요일이면 또 채널 A에서 단독으로 새누리당 네. 서울시장 경선전을 단독 중계하게 되죠. 중요한 것이 지금 그 뉴스톱10 사회를 보고 계신 김승연 앵커가 그 토론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잘 토론 이끌어 주시려 생각을 하고요. 김황식 예비 후보의 네. 경우는 맨 처음부터 출마 선언할 때부터 또 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시민운동가형 그 시장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날을 세워왔습니다. 결국은 맨날 당내 싸움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본선에 나갈 주자다 이런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또 박원순 시장과 좀 각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론조사 룰도 확정 짓고 네. 주말이면 전화 여론조사를 쭉 돌릴 것이고 월요일이면 새누리당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최종 TV 토론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제목으로 뽑았던 것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누가 될지는 어르신들께 여쭤봐라 하는 것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언론이 이제 분석을 네. 했는데요. 네. 지금
이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네. 그 대의원, 당원, 국민 합쳐져서 그 선거인단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40대 이하가 33%, 50대가 23.7%, 60대가 43% 이렇게 되는 경우, 경선 선거인단의 경우 그렇고요. 네. 국민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당원 아니지만 신청해서 네. 그 투표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그 40대, 50대, 60대 비중이 굉장히 많았고요. 60대 비중이 국민선거인단은 60%가 넘네요. 그렇게 높네요. 여기서 이제 전체로 대의원, 당원, 국민을 합쳤을 때 네. 20, 30대 비중은 1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특히나 또 국민 경선 네. 그 선거인단이나 이런 것들은 참여율이 저조한데 그나마 많이 가시는 분들이 또 네. 더 좀 노년층 5, 60대가 많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그 어르신들이 네. 결국 이 서울시장 후보를 캐스팅 결정하는 보트. 캐스팅 네. 보트를 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그 어르신들의 파워가 여실히 네. 증명이 됐었죠. 네. 이번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럼 어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KBS를 중심으로 한 TV토론 이제 2시부터 진행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오늘 유난히 새누리당 후보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식, 정몽준, 김황식 이 두 유력 후보들이 오늘 다양한 일정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행선지의 컨셉이 비슷하네요. 요양병원을 같이 갔는데 왜냐하면 어제 어제 요양병원에 갔는데 네. 그건 어제 또 어버이날이었기 아, 때문에 네. 또 어버이날 그 어르신 표심 잡는데 또 의미를 둔 겁니다.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저 요양병원을 방문한 김황식 후보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어버이날. 저는 오늘인 줄 알았는데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들 계신 요양병원 찾는 것 뭐 당연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정몽준 후보입니다. 부인 김영명 여사와 함께 방문했군요. 자, 연방 허리를 굽혀 손을 잡고 인사를 드리고 환자복을 입고 계신 것 같은 어르신들께 네, 시립 동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를 찾아서요. 네. 낮은 모습으로 어르신들께 예를 다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명 여사의 또 내조도 네. 또 유명하죠. 네. 정몽준 후보 때보다 부인 김영경 여사가 얘기를 했을 때 박수가 좀 나오고 더 나온다는 인기를 더 많이 끄는 것 네. 같은 모습을 봤네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인천시장,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후보가 결정이 됐죠. 네, 방금 전에 결정이 네. 됐습니다. 유정복 전 행정부 장관이 결국 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특히나 그 안전행정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네. 유정복 전 장관 과연 또 그 본선 후보로 확정될까 뭐 네.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인천시장 후보로 유정복 전 장관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송영길 현 인천시장과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네, 매번 박심박심 하는데요. 결국 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죠. 안행부 장관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네. 핵심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얼굴이 보이고 네. 유정복 오른쪽에 유정복. 후보의 모습은 이제 얼굴이 좀 보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속속 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는 월요일 날 결정됩니다.